랑 주술사로 할 때 토큰류 관련 의식해서 픽하시죠. 그러니까 뭐 서리늑대 전쟁군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필드에 내 개체수가 있을 확률이 더 높죠. 불꽃의 토템 같은 거 들어온 주술사는 인프 소환사 같은 거 열심히 집죠. 그런 식으로 의식하듯이 흑마로 픽할 때는 내 영웅 능력이 드로우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저 코스트를 좀 충분히 집어도 되는구나. 일단 그건 맞습니다. 흑마 위니론에 대해서는 그거는 맞아요. 등급전에서 위니 흑마가 다른 위니 덱들보다 강세인 이유도 컨스 게임에서 결국 영웅 능력 때문이죠. 다른 직업들은 위니 덱을 만들면은 결국에 핸드가 말랐을 때 내가 명치 못 터트려 놨으면은 미래가 없어져 버려서 덱 구성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흑마는 어차피 핸드는 안 마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뽑고 내고 몰아칠 수가 있죠. 그래서 컨스 게임에서도 결국 영웅 능력 드로우 때문에 위니 흑마가 강세이듯이 투기장에서도 똑같이 적고의 리스크를 더 적게 계산하라. 그건 맞습니다. 근데 영웅 능력을 그것보다 더 의식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흑마의 영웅 능력의 특징이 결국에 그럼 위니 덱을 구성하는 것을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공략 쓰시는 분들도 헷갈려서 잘못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니 성향을 띨 수 있는 거는 영웅 능력 때문에 사실이나 이거는 사실 틀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 공략 글에도 나와 있는데 투기장의 기본 이해 일단 이것도 투기장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글이고요. 이게 확장 하나도 안 나왔을 때 썼던 거긴 한데 흑마법사 공략에도 흑마법사 공략이죠. 요 흑마법사 덱 구성 참고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직업들도 제가 이런 거 정리해 놨는데 흑마가 드로우 땡겨 쓰는데 앨리스 안 쓰는 이유? 이거는 그 컨스 기준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드로우를 땡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앨리스를 안 쓰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드로우를 땡겨 쓸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카드들이 이미 되게 많습니다. 이미 많은데 거기에 그냥 앨리스 하나 더 넣는 거라서 오히려 앨리스가 바꾼 카드가 내 덱에 들어있는 카드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를 잘 안 쓰는 거예요. 일단 하스스톤 투기장에서 필드가 제일 중요하죠. 영웅의 체력, 상대 영웅 체력 30을 0으로 만들어야지 이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드를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영웅 명치만 친다고 안 죽습니다. 따라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필드고 그 다음이 핸드고 그 다음이 영웅의 체력이고 심지어 이거는 사실 등급전에서도 해당돼. 정규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하스스톤이랑 게임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필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핸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영웅 체력이에요. 정규전에도 등급전 기준으로도 똑같아. 이거는 하스스톤 게임 룰이 그런 거고. 맞아요, 형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제가 왜 약한가? 사제가 왜 지금 정규전에서 고통받는가? 이 공식 때문에 사제가 고통받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규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어. 영웅의 체력? 사제가 힐하기 뭐 그래 영웅의 체력도 사실 전사가 1이야. 사제가 2위는 되죠.
영웅 체력 관리하기. 사제가 2위는 돼. 그리고 핸드. 사제 뭐 생각 훔치기도 있고, 걔 4-3짜리가 이제 상대 거 반각 훔치기라고 하나요? 한 장 가져가죠. 그런 것도 있고, 권능 보호막에 북녘골에 사제 드로우 부족한 직업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야. 그럼 뭐 광역이 부족해서 필드 싸움이 약한가? 사제가 광역이 부족한 직업은 확실히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광역이던 뭐던 모든 카드를 카드 한 장 값으로 쳤을 때 각 카드들이 필드 싸움 하기에 불리합니다. 필드를 내주면은 뭐가 문제냐? 핸드도 문제가 되고 영웅의 체력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도인양이라든지 막 초반부터 그냥 상대가 먼저 필드에 쫙 내고, 위니응마 지금도 필드 쫙 내고 상대가 필드 먹었어. 그럼 내가 필드에 뭐 충원해도 내는 대로 끊기죠. 내는 대로 끊기면 뭐가 문제냐? 핸드가 문제가 됩니다. 내 핸드도 제한적인데 상대가 먼저 필드를 선점하면은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하고, 그러면 내 핸드도 문제가 돼. 그리고 내 핸드가 충분히 많다고 해도 코스트의 한계 때문에 내 핸드에 있는 카드를 다 내지도 못해요. 그거 역시 필드가 말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1순위 필드가 무너지면은 핸드 유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3순위 영웅의 체력도 문제가 됩니다. 필드 내줬으면은 내 명치가 먼저 까이죠. 그냥 뭐 이제 좀 필드 역전, 광역 쓰고 필드 역전 하려고 했더니 영웅 체력 그냥 다 떨어져. 그러면 게임을 지는 건데, 결국 영웅 체력은 3순위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 될 때 영웅 체력은 나중에 깎이는 거야. 이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이것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스스톤의 공식인데, 리노를 이용해도 심지어 요즘은 리노 막 2번 띄워도 명치 까져서 질 때 있죠. 리노를 3번을 띄워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리노를 3번에 띄워도 지는가? 필드나 핸드상에서 상대가 유리했다는 얘기겠죠. 내가 리노를 3번 띄웠는데 졌다는 거는 필드나 핸드상에서 상대가 유리했기 때문에. 리노는 영웅의 체력이죠. 역시 이 부분도 3순위. 그래서 제가 탁베이더 리스트 만든 거를 보셔도 그 카드들의 평가 기준이 1순위가 필드고 2순위가 핸드고 3순위가 체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낡은 치유 로봇 여기 있죠. 지금 야생 같다고 치유 로봇 없으니까 힐 어떻게 해. 지금 정규전은 이런 판인데 투기장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근데 약간은 예외가, 등급전이랑 약간은 예외가, 요 등급전은 등급전이든 투기장이든 요건 똑같은데요. 이건 똑같은데 그 격차가 조금 더 차이가 나. 투기장은 이런 식이라면은 정규전은 이런 식이라는 거죠. 대강 말씀드리면은, 체감이 되게끔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커스텀 메이징 덱 구성과 어느 정도 랜덤에서 커스텀 메이징 하는 투기장 덱 구성과 100% 커스텀 메이징 덱 구성과, 그냥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전 등급전에서는 필드가 제일 중요하지만 필드를 이제 살짝 내줬어도 그 필드를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전사의 난투라든지. 일단 상대가 많이 내게 하고 그냥 난투 쓰면은 필드 다시 따라가죠. 필드를 따라가기가 충분히 수월할 수가 있고, 핸드도 마찬가지야. 나 핸드 마르면 어떡해. 핸드 안 말리게끔 애초에 구성을 합니다. 드로우 비율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영웅 체력이 훨씬 중요해져. 그래서 그리고 영웅 체력도 결국 30 깎으면 이기는 게임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덱을 구성하면 윈이라든지 진짜 명치 특화 심랄이라든지 순식간에 영웅 체력 그냥 깎아버리고 필드 핸드 다 무시하는 덱 구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 체력이 깎일 때도 뭐 생각을 해서 리노 잭슨이나 힐봇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지금은 힐봇이 야생을 갔지만은.
근데 투기장은 그런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심랄 같은 거 투기장에서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매번 주술사 골라서 주술사 한 10번 할 때 심랄 한 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 비율이에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투기장에서 위니 덱을 제가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위니 덱을 절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확률에 의존해서 만들게 돼요. 여러분이 컨스트 게임 할 때 위니 흑마를 하고 싶어, 심라를 하고 싶어, 그럼 그냥 카드만 있으면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그냥 서치 돌리면은 하는 거예요. 투기장은 150골드를 지불해서 들어가고 등급점은 무료죠. 한 판 한 판이. 투기장은 150골드 지불해서 들어가고 직업 3개 중에 일단 주술사나 흑마법사가 나와야 되고 걔가 나왔을 때 또 모든 카드를 3장 중 1장을 택해서 픽을 합니다. 그걸로 심랄이나 위니 흑마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투기장에 있어서 위니 덱을 만드는 거는 정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쓰라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의식해서 심랄 만들어야지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번 주술사 들어갈 때 한 번 꼴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9번 이상의 이건 심랄도 아니고 토템술사도 아닌 어중간한 그 덱이 과연 몇 승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덱 밸런스가 파괴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흑마 영웅 능력 덕분에 이제 핸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흑마는 이 제일 중요한 필드만 신경 쓰면 되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영웅 체력 핸드는 신경을 아예 안 쓰라는 건 아니지. 당연히 핸드도 신경 써야 되고 영웅 체력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카드만 계속 뽑으면 죽겠죠. 이것도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상은 필드를 내가 안 내주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필드를 안 내주면 일단 영웅의 체력은 따라와. 필드를 내가 잡고 있으면은 더군다나 투기장에서는 웬만해서 영웅이 안 죽습니다. 그리고 핸드 필드를 잡고 있으면은 핸드가 안 말라요. 그냥 매 턴마다 필드 잡고 어빌만 쓰면은 2장씩 뽑죠. 핸드가 마를 리가 없지. 상대가 반드시 더 먼저 마릅니다. 근데 필드를 내주면은 핸드도 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흑마 외에 다른 직업들 마법사 같은 애들은 아까도 법사가 덱 구성에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초반에는 법사가 조금 유리했어요. 초반에 좀 유리했다는 건 필드를 잡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핸드가 남보다 필드가 동등한데 핸드가 남보다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중후반부터 저코 위주로 계속 나온다. 핸드가 말라버리면서 필드가 역전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은 핸드를 신경 써야 돼요. 근데 흑마는 핸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핸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면은 필드는 더 강해집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신비한 지능 여기 있죠. 길 잃은 타조 아래, 고대 양조사 아래. 3코스트 카드인데 필드 영향력이 제로고 필드 영향력 제로죠. 뭐 하나도 없죠. 그리고 2장을 뽑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카드 한 장 값이니까 사실 한 장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핸드에 특화된 카드인데 문제는 핸드라는 거는 필드보다 영향력이 적습니다. 필드가 항상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는 여기 있는 거야. 그래도 에너지 전차보다는 위에 있죠. 다들 지금 주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뭐 적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즉석에서 이렇게 제가 아는 걸 토대로 하는 거라서 설명이 좀 알아듣기 힘들 수가 있어. 저는 그래도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드린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결론 나오겠죠. 위니 흑마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투기장 기준으로 흑마의 영웅 능력이 위니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영웅 능력 덕분에 올빼미나 뭐 하사관 같은 그런 내 핸드 도둑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덱 구성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필드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얘기로 연결되는데 그게 어떻게 위니로 연결되냐 이거지. 지금 제 덱은 저 공식을 생각해서 저는 덱을 짠 거예요. 필드를 중점으로 덱을 짰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었으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짜면은 문제가 생겨요. 다른 직업이면은 뭐 영불이한 카드가 없지만은 요거 쓸 때 또 카드 한 장 버려지고, 요거 1피짜리 어빌에 잡히고, 이 코스트 한 이 정도인데 후반에 또 이거 한두 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장씩 뽑아서 못 쓸 경우에 다른 직업들은 핸드가 좀 문제가 돼요. 필드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저코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핸드는 또 요게 두 장 버려버리면 거기서부터 그냥 매 턴마다 한 장 뽑은 거 바로 내고 어빌 쓰고 종료,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랑 이런 구성이 안 되는데 흑마법사기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리고 저는 고코스트를 충분히 집었어요. 왜 그러냐? 필드를 신경 쓰기 위해서. 구덩이 투사가 필드 영향력이 간식용 좀비보다 높습니다. 코스트 비례 했을 땐 간식용 좀비가 높지만은, 코스트 비례 했을 때는 간식용 좀비가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카드들보다 필드 영향력이 높은 거야. 그냥 아무튼 간에 게임을 1턴, 2턴, 3턴 T5도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1, 2턴에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충분한 고코스트 카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니 흑마법사도 보시면은 컨스 기준으로 파멸수호병 2장 들어가고, 뭐 리로이 쓰는 분 있고 바다거인 쓰는 분 있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저코만 계속 내고 초반에, 중반에도 저코만 계속 내고 후반에도 저코만 계속 낸다. 그러면은 상대가 광역이라든지 뭐 힐이라든지 도발이라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후반 코스트에 끝내는 거는 컨스에서도 해당 카드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 도인양은 뭐 없었지만은 아무튼 심지어 컨스에서도 있는데 투기장에서 위니 위주로 덱을 구성하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코 일단 이만큼 나오고 5코스트 타이밍 컨스는 이제 수호병으로 끝내는데 투기장에서는 크발디로 나옵니다. 6턴에 돌주먹 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위니 덱을 사실 만들라는 게 흑마보사가 그나마 쉽지만은 도적이나 흑마보사가 그나마 쉬워요. 투기장에서 위니 덱 만든다는 게. 근데 저는 추천은 안 드릴게. 개인적으로는 정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지금 확장 나왔을 때 기준으로 그 주민 있죠? 1코 11 중매, 걔가 지금 픽할 때 잘 나오고, 제일 최근 나온 카드들이 잘 나오죠. 직업 카드는 더더욱 잘 나오고 픽할 때. 그러니까 어둠골 원론이랑 걔 주민이 지금 픽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있는 대로 짚는다고 생각하면은 위닝마가 조금은 가능해 지금은. 근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이번에 한 픽을 의식해서 위니 위주로 바꾼다면은 저는 이 덱이 더 약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의식해서 위니 덱을 했을 때 이 덱은 더 약해졌을 거예요. 얘도 위니를 안 할 거면 얘 왜 집었는데 필드를 신경 쓰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겁니다. 뭐 위니하게 뭐 레이나드 뭐 명치 치겠다 그런 의도로 화염메이플을 픽한 게 아니에요. 1코스트인데 2코스트짜리 필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게 괜히 격분했다가 내 거 하나 죽일 수가 있고, 하사관 내는 거는 좀 낭비고. 그 왜 얘네들을 픽을 했는가? 지금 왜 얘네들을 픽을 했는가?
얘네들이 사실상 드로우가 돼요. 만약에 성견자가 3코 331 들어왔으면 이거 사기 카드죠. 3코 331 들어오면